안녕하세요. 오늘은 HTC 현대산업개발 기업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은 제가 앞에서 전체 시황과 제 계좌 설명 등을 했는데 너무 길어지는 것 같아서 오늘은 패스하고요. 그냥 바로 기업 분석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현산이라고 하겠습니다. 현산의 사업 구성 내용입니다. 매우 단순하고요. 2019년 기준 전체 부분은 건설과 기타 부분이 있는데 건설이 94%, 그리고 기타, 호텔 등이죠. 호텔이 한 6% 정도 됩니다. 그리고 건설 내에서도 자체로 하는 게 18%인데 나머지 건 전부 다 외주나 토목, 외주로 주고 있는 토목이나 외주주택이고요. 호텔은 6%니까요. 그래서 기업 구조 자체는 매우 단순한 편이고요. 그리고 특히 여기 공시로 써 있습니다. 해외 공사 실적이 미미합니다. 저희는 국내만 영업하고 있습니다. 라고. 다른 업체 같은 경우는 해외 매출 비중이 한 40% 정도 되는데 그럼 매우 복잡해집니다. 분석하기가. 특히 이번 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때문에 막 스탑되어 있기 때문에 더더욱 디스카운트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HTC 현사는 그런 면에 있어서 매우 깔끔한 편입니다. 물론 여기다가 아시아나 인수 이슈가 끼얹어 있어서 아무도 주가를 예측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고요. 애널리스트들도 거의 리포트하고 못 냈었죠. 얼마인지 모를 테니까. 몰랐으니까. 아무튼 아시아나 인수는 끝났고, 하지만 이런 사업부터만 가지고 있으면 또 이젠 성장성이 없다라는 이슈로 해서 또 주가가 지지부진하는데 여러모로 좀 양날의 검인 것 같습니다. 일단 재무현황 먼저 보겠습니다. 2019년 기준이고요. 자산 부분 보면 한 4,500억 정도 감소했습니다. 1기 말이 2018년이고요. 2기 말이 2019년입니다. 한 4,500 정도 감소했는데 이건 토지대 납부 같은 걸로 해서 감소한 상황인 거고요. 그 부채도 한 8천억 정도 감소했는데 요거는 차입금 등을 줄인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채 비율이 163%에서 98%. 전체적으로 괜찮은 편이고요. 그리고 손익 부분 보면은 일단 작년만 보면 매출 총이익률 18%, 영업이익률 13%, 장사 잘하고 있습니다. 그냥 계산 대충 해봐도 장사 매우 잘하고 있네 라고 하고 있고, 만약 19년 기준이 이렇게 되고 있으면 재무제표만 보고 투자를 한다면 얘는 20년 반기 보고서 괜찮으면 얘는 계속 투자하면 되는 기업이긴 합니다. 재무제표만 기준으로만 투자를 한다고 하면. 그래서 2020년 반기 보고서 보겠습니다. 매출 비중은 97%가 건설이고요. 호텔 부분이 3% 줄었네요. 코로나 때문에 줄어든 거고 전체 매출은 2조 정도 되네요. 상반기에. 작년에 전체 1년 동안 4.3조 했는데 단순 계산해서 상반기 2조, 하반기 2조 해서 총 4조 연간 매출이라고 하면 작년 대비 뭔가 매출은 좀 줄어든 상황이겠네요. 재무현황 반기 보고서 기준으로 보겠습니다. 유동자산이 많이 늘었습니다. 한 3.2조에서 4.6조. 현금성 자산이 3,600억에서 6,200억. 그리고 단기 금융상품이 6,500억에서 1.6조까지. 대충 당장 동원할 수 있는 현금성 자산만 2.2조를 들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만 보시면 딱 감이 오실 겁니다. 아시아나 살려고 매입 대금 열심히 준비했고 그거 그대로 반영시켜 놨구나. 그것 때문에 부채도 보면 2.1조에서 3조로 한 9천억 정도 늘었네요. 여기 늘어난 만큼 부채가 늘어난 겁니다. 그래서 이건 특별하게 큰 이슈 될 만한 건 아닌 것 같고요. 일단 아시아나가 취소됐으니까. 그래서 재무제표상으로 특이할 사항은 요거 정도. 아시아나 인수를 위한 유상증자. 워낙 유명한 거니까요. 3월 16일 날 아시아나 인수하겠습니다 하고 50% 증자했고요. 이것 때문에 3천억 정도 추가로 현금 땡겼습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합쳐서 현금성 자산 2.2조 정도 되는 거고요. 그래서 주식수가 한 4,200만 주였는데 한 6,500만 주까지 늘었네요. 이건 간단히 넘어가겠습니다.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실적 예상치입니다. 과거 거는 당연히 다트에 나와 있으니까 보면 되지만 앞으로 거는 각 애널리스트의 분석이 좀 필요하거든요. 가장 최근 거 9월 14일 삼성증권 그리고 9월 28일 KB증권 거 가져왔습니다. 2019년은 픽스니까요. 매출액 4조, 4.2조. 삼성증권에서는 이번 년 3.7조, 많이 주네요. 그리고 2021년도 3.6조,
2022년도 3.9조. 매출액은 조금 줄어드는 상황인 거고요. 영업이익도 5,500억, 4,800억, 4천억에서 5천억 사이. 순이익도 3천억까지 내려간다고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ROE도 당연히 20%대에서 10%까지 내려가고 있고요. KB증권 리포트입니다. 작년과 동일하고요. 이번 년 3.8조 매출액, 2022년 4.1조 조금 더 보고 있네요. 영업이익도 5천억, 4,500억에서 5,500억까지 비슷하게 보고 있고, 순이익이 조금 다른 게 여긴 이번 년 순이익을 삼성증권은 3,500억을 했는데 여기는 2,000억을 했습니다. 2,100억을 했습니다. 요거 설명은 아시아나 계약금 손실로 인해서 영업외 손실로 해서 2,000억을 미리 상계하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서 그걸 반영시켜 놓은 거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 전체적으로 큰 흐름을 보면 연간 4조 전후 매출 그리고 4천억 전후의 영업이익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기업입니다. 물론 ROE는 좀 떨어져서 장래성은 조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황 정리를 간단히 해봤습니다. 국내 건설 위주의 사업 포트를 구성하고 있고요. 하지만 매출이나 매출 원가, 순익 등 기존 사업들은 현재 수준을 유지하거나 살짝 내려가는 정도로 될 것 같습니다. 웬만큼 돈을 법니다. 그리고 해외 매출이 거의 없는 관계로 코로나 영향은 미미합니다. 다른 쪽 해외 매출이 40% 이상 되는 데는 지금 그것 때문에 엄청 까이고 있거든요. 그리고 향후 2, 3년간도 동일한 얘기입니다. 매 4조 전후로 매출할 거고 4천억 정도 이익은 꾸준하게 될 거다. 실적은 매우 안정적으로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위해서 주식수는 50% 늘렸고 현금성 자산이 한 2.2조 6월 말 기준 들고 있다. 계약금 2,500억은 별개고요. 2,000억은 나중에 장부상 상기할 것 같긴 하지만 이건 일단 별개입니다. 그리고 약 39개 계열 회사를 보유하고 있고 그중에 상장사가 4개, 비상장 35개인데 이 중에 생각보다 꽤 알짜 회사들이 몇 개 있습니다. 서울 출장 고속도로나 이쪽 부분은 나중에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생각보다 꽤 마진율이 좋은 상황입니다. 현산의 투자 포인트입니다. 첫 번째, 시총이 현재 한 1.4조 됩니다. 예전엔 더 쌌고요. 순익은 꾸준하게 4천억 정도 한다고 하면은 3년에서 4년이면 시총 벌 수 있는 저평가 기업인 거죠. 건설업 평균이 한 6에서 7 정도 되는데 디스카운트 받는 건설업이라도 상대적으로 싸긴 합니다. 그리고 특히 지금처럼 엄청난 유동성이 풀리고 있는 장세에서 현산처럼 국내 위주로 그 주택 위주로 하는 업종이라면 복합단지나 저는 안정적으로 봤기 때문에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재무 상태나 부채, 향후 실적, 변동성 모든 게 안 좋을 아시아나 인수 취소는 주가에 무조건 플러스입니다. 물론 미래 성장성 얘기를 하면 다른 이야기이긴 하지만 적어도 지금의 아시아나 인수하는 거는 무조건 취소하는 게 맞습니다. 계약금 2,500억 중에 한 2,000억이 현상 건데 요거 안 받더라도 부채가 한 12조 정도 된다는 아시아나 인수하기에는 HDC 그룹 자체가 너무 규모가 작습니다. 금호처럼 같이 넘어갈 확률이 높고요. 그리고 제가 여기에 투자한 가장 큰 이유가 이것이 취소될 거라고 예상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베팅을 한 건데 그러니까 작년부터 한 5월까지 계속 여기를 되게 주의 깊게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5월 정도에 확신이 있었고요. HDC 현사는 이거 이미 포기하려고 마음먹었구나. 한 4월 정도부터는 이미 포기하기로 가닥 잡고 계약금 다시 받으려고 계속 질질질 시간 끌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진짜로 제대로 인수하려고 했다면 그렇게 소극적인 대응을 했을 리가 없거든요. 그리고 특히 전 직원 고용보장 같은 거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없이 그냥 꾸준히 재실사 요구만 했던 것은 나중에 계약금 다시 돌려달라고 명분 쌓기 하는 거라고 봤습니다. 그리고 재실사를 실사했어도 제대로 했어도 그 안에서 더욱더욱 꼬투리를 최대한 잡아서 그 취소를 위한 명분만 더 쌓았을 겁니다. 어차피 이 부분은 지나간 것이니까 크게 정리하진 않고요. 히스토리를 정리하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아시아나가 취소되면 그것이 어느 정도 트리거가 돼서 3만원대에 안착할 거라고 예상했는데 역시 예상과는 다르게 지지부진합니다. 쉽지 않네요. 역시. 그리고 마지막은 일단 아시아나 인수가 취소되면 아시아나를 인수하기 위해서 땡겨둔 한 2조 정도의 현금 실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걸 얼마나 본업에서 베팅할 수 있을지가 중요한 상황인데
특히 그러니까 본업인 아파트 외에 대규모 복합 개발에서 제대로 성장성을 보여줄 것인가 되게 중요합니다. 작년과 금년 상반기에는 주택 매출액이 좀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뭐 3기 신도시도 있고 SOC 개발 사업 등도 있어서 내년엔 괜찮게 보고 있고, 매우 유명한 거죠. 광운대 역세권, 용산 철도병원, 뭐 광주 직동 물류센터, 파주 서패동 도시개발 등 뭐 복합적으로 복합 개발용은 매우 굵직한 게 많아서 이런 것만 제대로 해도 꽤 괜찮은 매출이 나올 거라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계속 업데이트가 필요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고민하는 현산에 투자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입니다. 첫 번째는 당연하게 아시아나였습니다. 뭐 부채가 그렇게 많은 아시아나를 HTC가 인수한다면 이거는 뭐 죽을 거라고 봤고요. 물론 작년에는 부채가 훨씬 적어서 장부상으로 한 2.5 정도 물 태우면 어느 정도 감내할 수 있겠다라고 계산했겠지만, 뭐 결론은 일단 아시아나는 취소됐고, 지금 2.5조 아시아나에 집어넣어 봤자 별로 티 안 나고 같이 끌려 들어갑니다. 그래서 일단 이건 넘어가는 걸로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성장성이 없다. 이게 가장 제가 고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걸 보유해야 되나 팔아야 되나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이거고요. 멀티플이 3에서 4, 그러니까 한 3, 4년이면 뭐 영업이익으로 다 시총 벌 수 있다라고 하는데, 이게 시장이 생각하는 적정가가 아닐까? 라는 고민입니다. 뭐 현대건설이나 대우건설은 대충 한 7에서 8 정도 되는데 이들과 비교하면 저평가는 맞습니다. 하지만 대림산업, 뭐 GS건설 등과 보면은 거기도 PR이 4에서 5 사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 계산하냐에 따라서 HTC 현산을 보유하냐, 파냐, 더 사냐가 결정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건설업은 경기 사이클을 매우 탑니다. 그 가격이 상승하면 공급 물량이 증가하고 과잉 공급이 되고 가격이 둔화되고 공급이 감소해서 다시 또 한 사이클을 도는 거죠. 가격이 상승한 건 분명히 맞고요. 근데 과잉 공급이냐? 그것까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대세 상승기 초입은 아닐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동성 기반으로 어느 정도 버티거나 신축이나 중심부는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긴 하지만, 부동산은 워낙 정부 정책과 특히 대출 관련 레버리지가 막힌다면 완전하게 상방으로 보기에는 무리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외국인 지분이 매우 내려가서 현재 뭐 8% 정도 되는데 이거 왜 팔고 있을까? 근데 이건 사실 심플합니다. 뭐 MSCI에서 제외되면서 외국인 패시브 자금이 많이 빠져나갔고요. 이건 어느 정도 많이 빠져나갔다고 이미 판단하고 있고, 그래서 크게 개의치는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투자 포인트 얘기는 안 했지만, 만약 아시아나가 제가 그린 그림은 그렇습니다. 아시아나가 인수 취소되고 HT 현산이 그것 때문에 그동안 저평가 받다가 한번 점프업하고, 그리고 시총이 어느 정도 올라가면 MSCI에 다시 편입돼서 외국계 패시브 기업이 들어가면 또다시 한번 텀을 또 줄 거라고 보고 봤는데, 수급상으로 엄청난 회복을 보여줄 거라고 봤는데 이것도 아직까지는 좀 아리까리한 것 같습니다. 한 번에 다 하려고 하니까 너무 길어져서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분석하지는 않고요. 그냥 큰 틀만 설명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했는데도 길어지네요. 뭔가 좀 방법을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결론입니다. 아시아나 인수 취소로 인한 불확실성은 제거했고, 본업에서 본전을 할 확률은 매우 높습니다. 하지만 주식이 싸다면 싼 이유는 반드시 있습니다. PER 3에서 4로 시장이 판단한다면 그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를 파악하고 그 판단을 뒤집을 수 있냐를 생각해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들이 말하는, 그러니까 현산이 말하는 건설사가 아닌 디벨로퍼의 성장을 제대로 보여줘야 됩니다. 즉 대규모 복합 개발을 하는 식으로 매출이 증가되면서 영업이익이 늘어나는 그 그림을 보여주고 해외를 뚫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뭐 현산의 본업에 대한 제대로 분석이 필요한데, 요건 다음 시간에 좀 더 제대로 하고요. 최종 결론입니다. 현산은 계속 얘기했지만 꽤 재미없을 수 있는 주식입니다. 뭐 그리고 사실 저한테는 별로 재미는 없습니다. 아시아나로 인해서 저평가였지만 아시아나 리스크가 해소되었는데도 이렇다면 제가 뭔가 잘못 판단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많이 고민 중인데, 뭐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큰 뭐 트리거는 앞으로의 실적과
기업 가치 판단 기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정리하는 게 필요해 보여서 이건 다음 시간에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뭐 간단하게만 정리했고요. 모두 명절 잘 보내시고, 그리고 혹시 제가 오늘 한 것 중에 잘못된 것이 있다면 뭐 좀 알려주시면서 서로 토론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